안녕하세요. 이제 3월이니까 슬슬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낼까 어린이집 보낼까 생각하고 계시는 부모님 많으시죠? 이미 결정하시고 등록하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 생각해서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제일 먼저 고민인 게 언제 유치원에 보낼까 또는 어린이집에 보낼까 하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직장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그래도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 3세 정도까지는 부모님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만 3세까지는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제일 애착 형성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도 생후 1년까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니까요. 그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. 애착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우리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정서적인 안정, 또 인지 능력, 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물론 자신감이나 또 대인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. 이렇게 중요한 애착 시기를 놓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느낀 생각도 정말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과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의 차이는 눈에 조금 보인답니다. 그렇다고 직장 다니는 부모님께서 일을 하지 않고 아이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. 육아휴직 기간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래도 생후 1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애착을 형성해 주시고요. 그것도 만약에 힘이 들다면, 그것도 어렵다면 최대한 직장 생활 외에 가정에 돌아와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. 직장을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 애착 형성은 얼마만큼 아이한테 정성을 쏟고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제가 경험했을 때도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의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애착 형성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원만한 그런 사회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. 충분히 우리 아이들과 스킨십 또 상호작용들 정말 민감하게 잘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? 어린이집 종류가 굉장히 많죠. 가정 어린이집, 민간 어린이집, 국공립 어린이집, 법인 어린이집, 협동 어린이집, 직장 어린이집 엄청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집이 가정, 민간, 국공립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죠.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집일 텐데요. 가정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아파트나 빌라나 가정집에서 정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20명 이하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요. 여기는 주로 영아들이 이용을 합니다. 0세부터 만 2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4살까지 이렇게 영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어린 나이일수록 조금 너무 규모가 큰 어린이집보다는 이렇게 집과 같은 분위기의 어린이집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부터 7세까지, 그러니까 만 5세까지 이용을 하게 되는데, 그래서 그 어린이집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지 않고 한 곳에 보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간 어린이집이 전 연령을 운영하고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은 유아반만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. 영아 중에서도 만 2세부터 이렇게 조금 너무 어리지 않은 그런 영아반부터 시작을 하는 민간 어린이집도 있습니다.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이제 그 어린이집이 몇 세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, 혼합반인지 단독반인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집이겠죠.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7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풀로 다 운영을 하기보다는 9시 전후 아니면 6시 전후 이렇게 그 시간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죠. 시간 연장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
꽤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요. 상담하실 때 종일반이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 몇 명 정도가 남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우리 아이 혼자 늦게까지 남아 있다면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미안하겠죠.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께서는 운영 시간 꼭 확인하시고 그 시간에 몇 명 정도의 우리 아이들이 남아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 대기가 좀 많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1년 전이라도 뭐 어떤 어린이집은 몇 년 전에까지 대기를 걸어 놓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기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만 3세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유아반에 갈 때 유치원을 갈 건지 또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가게 될 건지 그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.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? 어머니께서 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.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 교육을 위주로 한다. 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을 위주로 한다. 이 정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렇긴 해도 요즘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많이 통합을 했어요. 어린이집도 또 유치원도 누리과정의 동일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유치원은 유아학교잖아요. 그래서 학교라는 개념, 조금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전 단계의 학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이 프로그램들이 좋게 말하면 알차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빡빡하다. 그래서 만 3세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아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 섞인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. 특히나 낮잠 시간이 좀 다르죠.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과 중에 낮잠 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어린이집 활동 시간에는 그 일과 중에 낮잠 시간이 들어가죠. 만 3세까지는 낮잠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. 만 3세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 잠이 좀 없어지긴 해요. 그래서 조금 성숙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낮잠 자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. 낮잠 시간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. 낮잠 자기 너무 싫어하고요. 그렇지만 또 조금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.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같은 만 3세라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. 개월수에 따라서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친구들에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조금 발달이 조금 지연이 된다 아니면 조금 아직 어리다 싶거나 할 때는 낮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낮잠 시간이 좀 있는 게 좋습니다. 낮잠이 필요한데 낮잠을 자지 않고 활동을 하게 되면 너무 피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많고 집에 가서 많이 화를 낸다고 해요. 그리고 가자마자 막 쓰러져 자기도 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 안에서 그냥 막 정신없이 잠을 자기도 합니다. 너무나 안쓰럽죠. 그래서 우리 아이 발달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낮잠을 운영하고 있진 않아요. 요즘은 또 경쟁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라고 낮잠 시간을 배제하는 어린이집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낮잠 시간도 꼭 체크해 보셔서 우리 아이에게 낮잠이 꼭 필요하다면 낮잠 시간이 하루 일과에 배정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치만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겠죠.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생활하고 함께 생활하게 될 선생님, 특히 담임 선생님 굉장히 마인드가 중요한데요. 이걸 어떻게 상담 가서 바로 알 수도 없고 또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될지 모를 수도 있고요. 그럴 경우에는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한번 둘러보시면서 선생님들의 분위기, 표정, 또 우리 아이들의 표정들,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교사들의 표정이 너무 어둡다거나 지쳐 있거나 아이들 표정 너무 무겁거나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? 아무래도 교사들의 이제 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또 이제 충성도도 높고
그리고 주인의식이 있다면 처음 만나는 학부모에게라도 정말 방긋방긋 친절한 마음이 들 거예요. 친절하게 맞이하는 건 기본일 거예요. 좀 은근히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습니다. 잘 살펴보시고요. 이왕이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잖아요.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들 하면서 부모님께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활동들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때요?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안녕.